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2학년 10월 모의고사의 34번의 빈칸 마지막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또 소재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서 잘 집중을 해서 보시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여기에 등장하는 게 베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 베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감각기에서 우리가 이제 감각을 느낄 때 감각기에서 어떤 자극이 좀 오죠? 그럼 자극에 대한 어떤 변화를 느낄 때 약간의 작은 소리가 났다가 처음에 그걸 인식을 했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소리가 와야지 인식이 됐다가 좀 더 그 다음에 더 큰 소리가 나야지 인식이 되는, 이렇게 처음 자극에 비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좀 더 큰 자극이 와야 그래야 이제 그것을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바로 이제 베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기에서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데 처음에 손등을 살짝 눌러보면 약간 느낌이 오죠? 근데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 좀 더 센 자극이 와야지 그 손등에 오는 느낌이 더 커진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거를 좀 머릿속에 생각을 해놓고, 그리고 뒤쪽에 설명을 주니까, 이 베버의 법칙은요, 이 concern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사용되면 관련지 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죠. 그럼 관계가 있다라는 건데, 이 perception은 인식하는 것, 지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에 대해서 지각을 하냐? difference, 차이에 대해서. between, 뭐 사이에서냐면 두 개의 stimuli, 자극들. 지금은 stimulus는 이제 단수고요. 이렇게 LUS를 쓰면 단수고 stimul이는 복수죠. 그러면 두 개의 자극들 사이에서의 그 차이에 대한 어떤 인식하는 거, 감지를 하는 거. 자,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일단 시작을 했어요. 됐죠? 자, 그래 놓고 두 개의 자극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suggest는 시사하다, 암시하다 이런 뜻이 있죠. 시사하다 또는 암시하다. 근데 뒤쪽을 보니까 대절 이하의 내용을 좀 길게 뽑아놨습니다. 대절 이하의 내용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might not be able to detect, 감지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1mm의 차이는 when, 뭐 했을 때? 우리가 looking at, 보고 있을 때. line, 선들인데 466mm짜리하고 467mm짜리 in length, 길이에서. 자, 466mm짜리가 있고요. 467mm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미세하게 차이 나는 1mm에 대한 차이, 요거에 대해서는 detect, 감지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may be able to detect, 이번엔 감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1mm의 차이를 뭐 할 때는 우리가 comparing 할 때 우리 compare A with B입니다. A를 B와 비교를 할 때는, 자, 2mm 길이와 그리고 3mm의 어떤 길이를 비교를 할 때는, 자, 2mm짜리 요만큼 있고요. 그 다음 3mm짜리 요만큼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비교할 때는 확실하게 차이가 구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좀 작은 거에 대한 차이일 때는 쉽게 구별이 되는데, 좀 뭔가 좀 클 때는 그 미묘한 차이가 구별이 좀 잘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일단 느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시로 갑니다. 또 다른 예는 이러한 이 principle이라고 하는 게 원리죠. 그럼 이러한 원리에 대한 또 다른 예는 하면서 example이 주어가 되고 입니다. 대리하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can detect, 감지할 수 있어. 하나의 초를 감지할 수는 있어. 자, 뭐 할 때? 그 초가, 그 하나의 초죠. 하나의 초가 is lit. 이때 lit는 light에 대한 PP 형태입니다. 과거 분사로. 그러면 하나의 불이, 촛불이 밝혀지게 될 때.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인데, 그럼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건 밝혀지지 않으면, 그 빛이, 그 촛불이, 불이 붙여지지 않으면 이란 표현이에요. 자, 불이 붙여지지 않으면 그런 어두운 방에서 그 촛불이 밝혀지게 될 때는 하나의 초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방이 있는데 정말 깜깜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초를 갖다 하나를 딱 밝혔더니 이거 우리 감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하나의 초가 is lit. 또 이제 또 밝혀지게 됐어요. 어떤 방에서. 근데 어떤 방이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썼으니까 관계 부사인 where로 바꿀 수 있고요. 앞에 있는 게 장소니까. 근데 100개의 초들이 이미 burning, 타고 있는 그러한 방에서 하나의 초가 밝혀지게 될 때는 우리는 may not notice, 알아차리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빛을요. 뭐로부터의? 이러한 초로부터의 빛을. 자, 방이 있는데 어두운 방인데 여기에 초가 막 100개가 막 지금 막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나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초 하나가 탁 불 밝히고 있는 거, 요거에 대한 거 감지하는 거 하지 못할지 모르겠다. 자극들이 굉장히 많을 때는, 100개라는 초처럼 자극들이 굉장히 많을 때는 그 하나의 작은 자극을 인식을 하질 못하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지금까지 온 내용을 요약 정리해보니까 지문이 큰 덩어리로 나눠지네요. 처음에 앞쪽에서 베버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살짝 던져놓고, 그리고 초 관련되어 있는 예시를 하나 들어놓고, 그리고 밑에 쪽에서 잠깐만, 네, 초가 아니라 길이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예시를 하나 들어놓고, 그 다음에 촛불에 관련되어 있는 예시를 들어놓은 다음에 이 부분에 딱 끊어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부터 요약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느낌은 잡았고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됐으니까 여기에서 또 뒤에 이제 접속 부사들을 좀 보면,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그러므로, 자, 이 얘기는 이제 위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그대로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just noticeable,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 아주 미묘하게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 자, 요게 이제 J&D라고 표현을 할 건데, 요거는 다양합니다. 자, 뭐로 써냐면 펑션으로서. 됐죠? 펑션으로서. 이때 이제 very는 다양하다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달라지다의 뜻도 있죠. 지금은 달라지다 정도로 볼게요. 그러면 뭐로서 그렇게 달라지게 되냐면 함수로서 달라지게 됩니다. strength입니다. strength, 세기, 힘에 대한, 뭐에 대한? signal, 신호에 대한. 자, 정리해보면 신호에 대한 그 세기, 이거에 대한 함수로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 신호가 오는 세기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잠깐 좀 이제 그 베버의 법칙에 관련되어 있는 함수를 잠깐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요거예요. 오른쪽 그 X축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자극입니다. 자극이 결국은 그 세기죠. 그 어떤 신호에 대한 세기죠. 요거를 이제 여기다 신호의 세기라고 써놓을까요? 그 신호의 세기고, 베버의 법칙에서는 감각이 인지를 하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감각에 대한 건데, 요거를 이제 함수처럼 표를 그려본다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금 위쪽에 올라가서는 조금 약해집니다. 이렇게. 그럼 이 얘기는 자극이 조금 들어오면 감각도 바로 인지를 해. 그리고 또 자극이 조금 들어오면 감각도 바로 인지를 해.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계속. 그러다가 자극이 너무 세졌어, 여기까지. 그럼 자극이 세지게 되면 감각이 인지를 하고 있다가 자극이 요만큼 더 세져도, 이만큼까지 세져도 요 감각이 인지하는 폭은 어때요? 굉장히 미묘하게 좀 적어진다는 거죠. 자, 일단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요 함수에 대한 거를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J&D라고 하는 것이 그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차이라고 하는 J&D가 더 큰데 매우 큰 소음에 대해서는 더 큽니다. 이 greater 다음에 뒤에 비교급 대를 썼죠. 그것이 뭐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한 소리들에 대한 것보다 매우 시끄러운 그런 소음들에 대해서 더 큽니다. 자, 잠깐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J&D라고 하는 게 뭐였죠?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소리. 근데 이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소리가 훨씬 더 조용한 소리인 것보다, 조용할 때는 이렇게 살짝만 얘기해도 알아차리죠? 근데 매우 시끄러운 소음에 대해서는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소리가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소리를 낼 때는 그거보다 더 큰 소리를 내야지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죠? 자, 그래 놓고 또 뭐 할 때냐, 어떤 소리가 매우 weak, 약할 때는, 어떤 소리가 매우 약할 때는 우리는 can tell, 이 tell이 이제 말하다의 뜻도 있고 구별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매우 소리가 약할 때는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데, 뭐를 구별할 수 있냐? 또 다른 소리가 더 시끄럽다. 비록 모일지라도 그것이 barely는 뭐 간신히 못마다, 겨우 못마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겨우 정도로 좀 더 클 때. 자, 그러면 간신히 조금 더 클지라도 또 다른 소리가 더 시끄럽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매우 소리가 약해요, 지금. 자, 이럴 때 요거보다
조금 더 큰 소리로 얘기를 해주면 요거 우리 구별하기 쉽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소리가 이제 매우 loud, 시끄러울 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접속사 다음에 주어동사를 쓰고 주어동사를 썼는데 중간에 투부정사의 부사구를 하나 써놨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투부정사가 뭐뭐하기 위해서란 말로 사용됩니다. 그럼 또 구별하기 위해서, 데디아의 내용을 또 구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소리가, 자, 이번에는 even louder예요. 비교급을 강조하는 말로 even은 훨씬이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소리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리가 매우 클 때는 그때는 has to be much louder, 훨씬 더 커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커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thus 그러므로 이 베버의 법칙은 means 의미합니다. 데디아의 내용을 의미하는데 가주어 다음에 진주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distinguish가 이제 구별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구별하다라는 단어가 뒤에 between이랑 또 짝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샘플들, 그 두 개의 샘플들, 표본들이죠. 그럼 소리가 있는데 뭐 소리가 하나는 좀 작은 소리, 그거보다 좀 더 큰 소리, 이렇게 두 개의 표본. 또 이제 큰 소리일 때는 더 큰 소리,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소리, 이렇게 그 두 개의 표본들 사이에서 그 사이를 구별하는 것은 더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언제가 더 힘들다고요?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셀 때, 그렇죠? 더 많을 때, 이럴 때잖아요. 그럼 그때 밑에 이제 들어갈 말은 그래,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세고 이럴 때는 두 개의 표본들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말이 답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 정리되셨죠? 그러면 밑에 있는 선택지에 보니까 뭐 할 때냐? 그 두 개의 샘플들이 더 크고 또는 더 강한 수준일 때 뭐에? 그 자극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자극의 수준이 더 크거나 강할 때 그때 그 두 표본을 구별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은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1, 2, 3, 5번도 읽어보면 만약 그들의 measurement unit, 측정 단위가 되죠. 이건 측정 단위. 이 단위들이 분명하게 결정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이란 표현입니다. 그 둘 다가 의존을 하는 한, 인간의 측정과 그리고 판단, 이것에 의존을 하는 한, 인간이 판단한다면 뭐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 연구가의 그런 관찰 방법이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약간의 변화를 가지고 있을 때 됐고요. 그 다음 그것들이 belong to 속해 있는데 다른 그런 범주에 속해 있을 때 자극들의 다른 범주에 thoroughly 완전히 철저히란 표현이고요. 완전히 다른 그런 범주에 속해 있는 곳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들은 제외를 하고 그러한 샘플들이 표본들이 자극에 대한 더 큰, 더 강력한 그런 수준일 때는 그때는 표본을 구별하기가 더 하더하다, 더 어렵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